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10화 C불 2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빠르와 흰눈썹의 첫 결투가 종결됐습니다. 전투력은 흰눈썹이 빠르를 압도했지만 추위에 불이 개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흰눈썹만 한 발을 잃고 말았죠. 흰눈썹의 신체가 잘려나간 것이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산군에게 허리가 썰렸던 것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도 전투씬이 대부분이라서 리뷰할 내용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추위의 불이 흰눈썹의 왼쪽 다리를 공격하면서 끝이 났었죠. 흰눈썹이 추위의 불을 마구 밟았던 바로 그 다리인데 흰눈썹에게 한번 막아보란 듯이 방어막을 깨고 그 다리를 다시 공격합니다. 흰눈썹의 왼발은 추위의 불에 공격당하자마자 엄청난 화염에 휩싸이는데 흰눈썹은 자신의 불로 추위의 불을 제압해보려고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습니다. 만약 저 불이 추위의 불이 맞다면 자신의 불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왼발에만 불이 붙어있지만 만약에 저 불이 발을 타고 온몸으로 번진다면 어떻게 될까? 흰눈썹은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불을 끌 수 없다면 끊어내야 한다. 결국 흰눈썹은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왼발을 스스로 잘라냅니다. 저는 흰눈썹의 신체가 저렇게 훼손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진짜로 놀랐습니다. 발을 스스로 끊어내다니 망냥이도 아니고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먼저 흰눈썹의 신체는 아카와 연결되어 있음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 시라무렌이 군사에게 했던 언급을 돌아보죠. 흰눈썹이 변고를 당했다면 어르신께서도 느끼셨을 터 어르신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대방 때의 침입 당시에 흰눈썹은 부상을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 쪽에서는 별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흰눈썹의 왼발이 추위의 불에 지져졌고 흰눈썹이 직접 발을 잘랐습니다. 아마도 그 고통이 고스란히 아카에게 전달이 됐겠죠. 과거 산군에게 몸이 두 동강 났을 때도 아마 아카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흰눈썹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죄로 여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처형을 당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교롭게 이번에도 흰눈썹은 범과 싸우다가 사달이 나버렸네요. 아카가 만약에 과거처럼 이번 일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저는 일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령은 흰눈썹이 새들에게 공격받을 때도 내가 관리하는 시기에 흰눈썹에게 변고가 일어나선 안 돼. 아카가 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 라고 독백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지금은 잠시 백액을 고치러 무팽을 만나러 간 상태인데요. 이번 일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여러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흰눈썹이 두 번이나 범에게 공격을 받아서 신체가 훼손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새가 아니라 범들이 먼저 멸종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방모의 흰눈썹 공격 사태 때문에 새들은 멸종되어야 하는데요. 진실을 알고 있는 흰눈썹과 일령이 입을 닫고 있다 보니까 아카에게 보고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부지리로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왼발을 잘라낸 흰눈썹은 추위의 불로부터 도망쳐 보려고 하지만 곧 따라잡힙니다. 그 순간 난조가 등장해서 흰눈썹을 구조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난조가 흰눈썹을 구할 것이냐, 무케가 등장해서 불을 끌 것이냐 추측을 했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난조가 등장해서 흰눈썹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구해냈습니다. 추위의 불은 흰눈썹을 충분히 조졌다고 생각했는지 빠르의 코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밖으로 나올 때는 입속에서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코로 들어가네요. 이것은 아마 과거 빠르의 코 속으로 불씨가 들어가는 장면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신 컷인 것 같습니다. 난조와 여희는 쓰러져 있는 빠르를 죽이라는 흰눈썹의 명을 듣고 멀리서 원거리 깃털 공격을 날립니다. 그때 왕눈이와 부하범들이 등장해서 깃털을 멋지게 쳐내버리죠. 이 장면을 보니까 왕눈이가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일반 범들이 두 발로 겨우 막아낼 수 있는 단단하고 억센 깃털인데 한 손으로 그냥 쳐내버리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공중을 날고 있는 여희에게 바로 나뭇잎 베기를 시전하는데 엄청나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희의 뺨에 상처를 입힙니다. 저 정도면 과거 빠르가 시전했던 그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왕눈이가 어엿한 빠르의 오른팔로 빠르게 성장하는 듯합니다. 마지막 컷으로 왠지 짠하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빠르의 동료 범들이 미친듯이 우르르 뛰어나오면서 난조와 여희를 위협하는 장면인데요. 빠르가 분명히 위험한 놈이 있으니까 강가에는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빠르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명령을 어기고 단체로 뛰어나온 것이죠. 비록 위험한 놈이 있을지라도 빠르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스스로 나온 거라서 더 짠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부하들과 아슬아슬하게 지냈던 빠르였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변했네요. 빠르가 진짜 무리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난조와 여희는 단체로 범들이 뛰쳐나오자 흰눈썹을 데리고 퇴각합니다. 원거리 공격을 하는 범이 수십 마리가 있으면 아무리 난조라도 버거울 테죠. 더군다나 불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흰눈썹도 출혈이 심각합니다. 당장 빠르를 죽일 수가 없는 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난조와 여희는 공중을 날아서 사라집니다. 시놉시스의 두 기둥인 흰눈썹과 빠르의 첫 맞대결은 이렇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빠르도 부상당하긴 했지만 흰눈썹은 발을 잘렸고 아비사마저 뺏겼기 때문에 흰눈썹이 더 손해를 본 전투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전투를 통해서 흰눈썹은 산군의 형제인 빠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흰눈썹이 아루와 산군에 대해서 주절주절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혹여 빠르도 어쩌면 산군이 자신의 혈육일지도 모른다고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력 면에서는 아직은 빠르가 버서커 모드인 흰눈썹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흰눈썹의 공격을 온몸으로 계속 받아내고도 버텼던 빠르니까요. 앞으로 추위의 불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흰눈썹은 더 이상 빠르의 상대가 아닐 겁니다. 물론 흰눈썹도 성장형 악역답게 더욱 강해지겠지만요. 이렇게 둘의 전투는 일단락이 됐고요.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을 보기 전에 일단은 평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월 2일 토요일 오전인데요. 평점이 9.71입니다. 호랑형님이 연재된 6년 동안 가장 낮은 평점이네요. 호형은 연재분의 95% 이상이 9.9대입니다. 과거 그날 거인들의 사투편에서 9.8대가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아비사 납치 에피소드가 있었던 개교편이 9.8을 기록한 적은 있었는데요. 9.7대는 처음 보는 평점입니다. 물론 9.7이라는 평점조차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치이긴 합니다만 호형 스스로의 과거에 비해서 다소 낮죠. 아무래도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화 분량이 평소보다 적었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전투씬을 볼 때는 눈이 즐겁지만 스토리 진행은 그만큼 더뎌지는 게 사실인데요. 전투씬이 중심이 되는 회차인데 평소보다 분량까지 적으면 그 체감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특정 회차의 분량이 적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씬이 대부분이 회차라면 일단은 그림 한 장 한 장의 공수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스토리 덩어리를 일주 연재 분량에 맞게 잘라내다 보면 어떤 주는 평소보다 많고 어떤 주는 평소보다 적어지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재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장기 연재에 따른 컨디션 저하가 오는 기간도 틀림없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 독자 입장은 또 다르겠죠. 당장 완결까지 봐도 시원찮을 지경인데 한 주 한 주 정해진 분량만 봐야 하는 것 자체가 힘드실 겁니다. 더군다나 호형은 방대한 인물과 세계관이 얽혀있는 작품이라서 가끔 분량과 진행에 목마르실 때가 시게 찾아올 텐데요. 그러다 보면 몇몇 분들은 이런저런 장면을 빼고 진행을 더 빨리 해주세요 라고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자가 작가에게 지나치게 훈수를 두고 작가가 거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작품은 산으로 간다고 보는데요. 아마 호형이 완결되는 그날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가님을 믿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동안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신 퀄리티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돌발적인 연재 지연이나 휴재가 없으셨죠. 특히나 그 방대한 스토리를 설계하시면서 작품을 그리시다 보면 분명히 잘 안 풀리는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연재에 대한 책임감으로 묵묵하게 돌파해 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연재 분량이 적다고 해서 즉시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연휴가 있으시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평소보다 분량이 많은 연재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량이 적은 회차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량 외에도 효과음이나 여백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독자분들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중심이 확실하신 분이라서 아무 말에나 흔들리진 않으실 거예요.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면 잘 취사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형이 장기 연재가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독자분들도 너무 매 회차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작가님을 믿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